그래서 저는 30, 40대 분들이 이런 그 영상을 많이 보기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이 자녀에게 과다하게 돈이 들어가가지고 노후자금 마련이 어려운 게 하나가 있고,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직업이 살아난 시대에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이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금융자산이니까 저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을 기르는 거다. 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재테크 시간입니다. 탐나는 재테크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노후 설계 전문가시죠, 강창희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돈이 많으면 네. 노후를 편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네, 네. 또 돈이 없으면 사실 노후에 굉장히 또 공포스럽잖아요. 네네. 돈이 있어도 노후에 파산하는 경우, 이거는 정말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아픔인 거고 말이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노후 걱정, 그건 돈 걱정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열심히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한 그 보고서를 보니까 노후에 파산하는 5가지 리스크라고 나와 있는데, 첫째가 은퇴 창업해서 실패하는 리스크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금융 사기 당하는 리스크.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중대 질병 걸리게 되면 그 돈 쏟아부으면 또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성인 자녀 리스크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그 자식들에게 돈 다 퍼주고 고생하는 분.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황혼연 리스크인데요. 근데 저는 그것 말고도 오늘 나중에 서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재산이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에 있으니까. 네, 그렇죠. 예, 저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게 사실 저는 제일 걱정입니다. 그러면 노후 설계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30, 40대 분들이 이런 그 영상을 많이 보기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복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 시작과 동시에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연금 가입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청연금 가입하는 거가 그게 바로 노후 준비인데, 왜 30대, 40대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사람들이 좀 반문을 하는데요. 그게 제일 중요한 준비죠, 노후 준비. 30, 40대에는 근데 그 주식이 조금 된다 싶으면 아무래도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20대 남성 투자자의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라고 나왔더라고요. 회전율이라는 게 뭐냐면 1년에 몇 번을 사고 파는 거 하는 거거든요.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한 번 샀다 팔면 100%거든요. 6,800%라는 것은 1년에 68번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20, 30대에는 삼청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자산 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공부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자기 몸값을 높이는 노력, 인적 자본 투자를 하는 게 20, 30대 일이고, 그다음에 40대가 되면은 이제 건강에 슬슬 신호가 오니까 건강 리스크 관리하고, 더 중요한 게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40대 정도의 자녀 리스크라면 학원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자녀에게 과다하게 돈이 들어가가지고 노후자금 마련이 어려운 게 하나가 있고, 이 사교육비라는 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특히 그 어머니들이 그 시간표를 다 짜가지고 그냥 그대로 로봇처럼 돌리잖아요. 근데 요즘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그래서요,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 발표한 고용의 미래라는 자료를 보니까 2033년이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고 그냥 수동적인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이런 직업이 살아난 시대에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부모들 노후 준비도 안 되지만 그것이 자녀들에게 또 도움이 안 되는 게 문제다. 그 작년에 CNN이라는 미국 방송에서 주요국의 0세에서 18세,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의 합계를 GDP로 나눠봤더니요, 그 비율이 1등인 나라가 우리나라더라고요. 2등이 중국이고 3등이 이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자식한테
교육비, 결혼비용 뭐 이런 거 합쳐서 가장 많이 돈을 퍼붓는 나라다. 근데 그 퍼붓는 돈이 부모도 괴롭게 하지만은 자녀를 생각하는 능력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자녀의 장래도 망친다. 그러니까 꾸준히 나가는 돈이 사교육비라면 그 목돈으로 확 나가는 돈이 이제는 50대 중반 정도 되면 또 결혼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제 일본 친구가 있는데요. 그 딸만 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네 딸 결혼 비용 얼마 대줬냐 그랬더니 사장인데요. 우리 돈으로 150만 원 줬대요. 150만 엔. 그래요? 그러면 1,500만 원이죠. 사장인데. 듀오라는 웨딩 컨설팅 업체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성의 평균이 1억 7천 정도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평균이 1억 4천 정도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냐면은 이 말씀대로 집 얻어주는 돈이 포함돼서 그렇잖아요. 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보면 근데 또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들어요. 그냥 뭐 이렇게 어렵게 사교육하면서 대학 들어가 나왔는데 취직도 안 돼, 결혼하려고 하니까 집값 비싸,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부모가 도와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작년에 그 일본과 우리나라의 대졸 작년 봄에 졸업한 친구들의 취업률 발표된 걸 보니까요. 일본은 96%더라고요. 일본은 지금 구인난이거든요. 우리나라 대학생이 일본으로 취직하러 간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68%인데 거기에 군대 간 애들, 대학 간 애들 포함시키면은 아마 50%대로 떨어질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취직이 안 되는데 밥 좀 먹고 옷 좀 잘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본인들한테는 참 미칠 일이지요. 작년에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이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는 그게 이제 캥거루라고 하잖아요. 그게 314만 명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전체 성인의 7.5%. 그리고 30대, 40대만 65만 명이래요. 고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많기 때문에 그 과외비 많이 들여가지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되는데 이 저성장 시대에는 이 신규 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을 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직할 때 저쪽에서 나를 뭘 보고 뽑는가? 학벌, 스펙 아니고요.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리고 평판, 인간성이 됐는가. 여기서 걸리면 끝이거든요. 요즘은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근데 지금 부모들은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고 달리.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점을 쭉 지적을 했으니까 자녀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립교육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자립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가 행위의 자립. 회사에서도 누가 뭔 일을 하면 못 믿어가지고 누가 가서 꼭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게 내 자식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위의 자립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의식의 자립인데 이게 우리처럼 남의 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저는 그 미국에서 살아보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온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뭐 동창회, 향후회, 개 모임, 동네 모임 모여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뻐가지고 시집 잘 갔는지 뭐 이거 사고 저거 샀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나는 점심에 이거 먹었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앞에 모든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종속되지 않고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자립인데 저는 열심히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은 재테크 능력, 돈 버는 능력을 생각하는데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을 기르는 거다. 자식한테 어릴 때부터 이 과육 공부 이거보다도 자립교육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 이거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주위에 그런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과육 공부를 폐지하고 지방에 그런 그 기숙사 있는 학교로 보내가지고요. 그럼 한 6개월, 1년 있다 와 보면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이렇게 커지는 게 눈에 보인다고 그래요. 그렇게 바꾸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재작년 정도에 아이들 경제 공부 시키기 막 이랬더니 전부 주식 사가지고 애들 주식 투자하는 거 가르쳐 주는 게 경제 공부의 전부인 것처럼 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뭐냐면 그 말씀하셨지만은 그 요 한 3년 동안에 동학개미 투자하면서 네. 돈에도 일을 시켜라 이렇게 네. 됐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돈에만 일을 시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돈에도 일을 시키는 거는 전체 비중으로만 10% 될까 말까 하고 네. 이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금융자산이니까 저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진정한 경제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이 자립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그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왜 장기 투자를 하고 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 공부는 학교교육에서도 사회교육에서도 부모도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 예전에는 보험을 들듯이 예. 아이들한테 투자를 해놓으면 네네. 나중에 나의 노후는 이 아이들이 책임져 주겠지 했는데 요즘에는 그 인식은 아예 없는 거잖아요. 부모의 부양 책임은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네. 예라고 대답한 게 2007년에는 53%였는데 작년 2022년에는 21%로 줄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15년 사이에 부모 부양 자식한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거든요. 네. 또 불가능한 게 뭐냐면은 이 부모 세대들은 형제가 한 5, 6명씩 태어나던 세대 아니에요. 네. 작년에 0.78명 태어났는데 걔네들이 부모를 어떻게 부양합니까?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형편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 30%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식들의 형편도 안 되고 생각도 없고 근데 부모는 돈 다 그렇게 써놓고 나면 나중에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요즘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건가? 네.